안녕하세요. 우리 구강 리더십의 가격표, 자기 훈련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배경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책이 많네요. 이게 어느 대학교 뭐 어디 도서관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뭐 하나의 상징으로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떤 자기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렇죠?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 또 뭐 어디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자기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리더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도 어, 소양과 깊이와 준비 또 인격과 사랑과 배려가 또 쌓여갈 필요도 있고 준비될 필요가 있다. 솔직히 제가 리더십을 강의를 하지만 저 스스로 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인격적인 부분, 또 참아내는 부분, 또 정말로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기다려주는 부분, 뭐 이런 게 특히 현지인들하고 할 때 되게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배경들을 잘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 또 그동안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참 마음이 짠해오기도 합니다. 오늘도 한 청년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해서 이 직장이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게 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여튼 뭔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왔는데 참 이게 이제 미래를 준비하면서 자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런 순간이 어느 순간에 확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재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나의 잠재력 개발,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삶, 그걸 성공한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씩만 하는 것을 매일 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매일 책을 본다든지, 매일 글을 쓴다든지, 우리 서금수님이 매일 또 뭐 자주 글을 쓴다 이런 얘기들 올려주셨는데, 참 멋집니다. 자기 통제는요, 에크라테이아라는 그리스어인데요.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모든 뛰어난 리더는 자기 통제의 미덕을 갖추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주도권을 놓치고 있는 건가요? 한번 내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뭔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어느 한 부분에서는 주도권이나 통제권을 놓치고 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기 훈련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자기 자신이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자기 훈련을 통해 리더십의 오르막길을 오를 수 있다. 영어로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Everything worthwhile is uphill. 그래서 가치 있는 모든 일은 오르막길이다. 그렇죠? 모든 일을 말하는 거고요. 가치 있는은 바람직하고 유익하고 매력적으로 유익한 거. 그다음에 오르막은 도전적이고 힘이 들고 지칠 수도 있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유익하고 정말로 매력적이고 정말로 바람직한 것은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것하고도 일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클 그룹에 이 진술이 반영된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포기하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단계의 성공으로 가려면 어떤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상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정상은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보시죠. 한번 5단계 리더를 한번 우리 리더십을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리더 마크를 하고 있으니까 참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도 자격을 갖추고 성과를 이뤄내고 또 사람을 키우면서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리더가 된다면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첫 번째 정상에 오르는 방법은 자기 훈련은 오르막길을 오를 수 있게 해줍니다. Enables you to go uphill. 그렇죠? 어떤 삶을 여러분의 삶을 향상시키고 싶으십니까? 맞죠? Yes or no.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안을 합니다. 의도성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향상시키고 싶은 의도성을 가져야 됩니다. 성장하고 싶은 의도성을 가져야 됩니다. 좀 더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가 필요한 것이죠. 일단은 의도성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적용을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개념만 익숙해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주제에 관해서 자기의 삶과 또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적용과 반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도전을 드립니다. 나는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로 시선이 바뀌는 것이 어떻게 자기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약간 이제 변명이라든지 자기 위안이라든지 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어려워. 나 이런 일을 겪고 있어. 그걸 넘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신의 가장 큰 성취는 함께 정상에 데려간 사람들의 숫자이다. 우리는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신을 정복할 뿐이다. 자신을 정복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상으로 이끌러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저는 4단계 리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개발시켜주는 리더, 그리고 인파워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훈련이 일시적인 성공과 지속적인 성공의 차이를 만듭니다. 한때 잘 나갔었는데, 한때 이게 참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뭔가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도 다시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대로 충동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저도 좀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재미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넘어선다는 거죠. 고통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편하고 장기적으로 불편하다. 단기적으로 편한 거는 장기적으로 불편하다. 단기적으로 불편한 것은 장기적으로 편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아간다면 장기적으로는 편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이 그런 준비에 따른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존 맥스웰이 도전을 또 줍니다. 매일의 12가지를 검토해서 일일 목록에 구성을 한대요. 한번 보세요. 나는 딱 오늘만 옳은 태도를 선택하고 보일 것이다. 나는 딱 오늘만 좋은 가치를 품고 실천할 것이다. 근데 이걸 매일 하니까 나는 매일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거죠. 나는 딱 오늘만 내 가족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들을 돌볼 것이다. 그러니까 작심 3일 같은 거죠. 작심 1일. 근데 작심 1일을 매일 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알고 따를 것이다. 맥스웰이 심장 마비가 왔었어요.
60세, 65세인가 그때 심장마비가 와서 그 패스트푸드 햄버거 뭐 이런 거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먹는 거 줄이고 철저하게 몸을 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의 주체성, 그렇죠? 자기 건강에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우선순위들을 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책임을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보일 것이다. 이런 경정에 따라 살고 이런 원칙을 실천할 것이다. 적절한 약속을 하고 지킬 것이다. 좋은 관계를 쌓고 유지할 것이다. 돈을 벌고 잘 관리할 것이다. 내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에 따라 살 것이다. 자기 개발을 원하고 실천할 것이다. 베풀 계획을 세우고 베풀며 돈을 벌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잘 산 하루의 복리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 내일도 똑같이 이런 결심을 하고. 그렇죠? 세 번째는요. 자기 훈련은 습관을 당신의 주인이 아닌 하인으로 만듭니다.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딱 오늘 하루만 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내리막길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강화하고, 그렇죠? 좋은 습관은 강화하고 좀 좋지 않은 습관, 충동적인 습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정서적으로 또 지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건강적으로 나쁘게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야밤에 야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이제 매일 생활화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건강해지는 걸 막는 어떤 내리막길 습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꿀 것인가? 저는 그래요. 지금 인스턴트 먹는 거를 좀 줄이고 저는 요즘 이제 과일을 먹는 쪽으로 제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과일 관련해서 이제 한국 분들에게 또 이제 제공하는 일들을 좀 시작을 해서 조그만한 이제 과일 제공 서비스 비즈니스 어떻게 내가 이끄는 사람의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울까? 그렇죠? 만약에 현지인들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제자들 아니면 학생들이라든지 당신의 생각을 바꾸면 습관이 바뀝니다. 만약 내 생각이 부정적이면 나는 꾸물거림과 변명을 발전시키죠. 근데 내 생각이 긍정적이면 책임감과 행동을 취합니다. 어떤 태도를 기본으로 하는가. 우리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 태도를 통해서 이제 습관도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습관을 사용해서 나를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거죠. 오르막에 좋은 생각 그리고 내리막에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습관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습관입니다. 승리, 준비, 높은 사기, 자존감, 자기개발과 목적 지향, 만족하는, 차이나는 결과를 내는 의도적 행동, 오르막 좋은 습관. 근데 내리막으로 가는 나쁜 습관은 이제 무가치하고 손해보고 복구가 필요하고 낮은 사기 자존감, 개선이 없고 목적 없고 공허하고 무결과 좋은 의도만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내리막 나쁜 습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들을 보내고 어떤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책을 읽습니다. 적어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책을 읽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가져다 줄까요? 그리고 거기까지 못 나가고 있어요. 글을 쓰는 데까지는 어쩔 때는 못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읽는 거를 좀 쌓여가려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쓰는 거를 하루에 30분 이상씩을 1시간씩을 한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러분 도전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 훈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기 통제의 부족은 사람의 잠재력을 막는 뚜껑입니다. 뚜껑 있잖아요. 뚜껑은 이제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밥이라는 천재적인 이 골프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계속 이제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뭐 하다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다가 21살이 되어서야 자기 자신을 정복했다. 왜 바비는 자신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요? 네,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수양을 발전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이다. self-awareness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또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소희님이 잠깐 그런 여유의 시간을 가지셨다는데 사실 그런 계기가 정기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런 정기적인 여유의 계기가 그래서 이제 안식일, 주일 이런 시간들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팁은요. 자기 수양을 갖춘 사람은 유혹을 피합니다. 자기 수양과 긍정적 습관을 기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불길에 휩싸지 않는다. 살을 빼고 싶으면 절대 냉장고에 인스턴트 식품을 두지 않고 돈을 쓰고 싶지 않으면 백화점에 가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유혹을 피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구경 가자 그러면서 이제 쇼핑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방글라데시에 막 쇼핑 갈 만한 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좋은데 뭐 이런 데가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 코리안 마트가 있긴 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또 이제 들어왔어, 문 애들하고 닫아. 같이 가면은 애들하고 같이 가면 또 애들이 엄청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한국에서 먹던 것들을 막 먹고 싶어 하고 돈을 쓰는 거죠. 또 비싸게 또 세금이 많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나 라면, 냉장고에 인스턴트 스푼, 우리 애들도 이제 코리안 마트 같은 데서 세일하고 막 이러면은 라면 같은 거 막 사놓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라면 좀 좋아하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어, 쌓아놓지 말자. 네, 쌓아놓지 말자.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거가 이제 구글 이런 거 플랫폼에 보면은 유튜브가 이렇게 바로 있으니까 클릭 한 번만 하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또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삭제해?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팁 2, 자기 통제를 갖춘 사람들은 언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매일 확인하라. 언제 가장 좋을 필요, 최고의 힘을 쏟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절약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하면은 아실 겁니다. 운동선수는 특히 뭐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그랜드슬램을 앞두고 자기 관리 식단 또 어떤 그 그랜드슬램 경기 시작하기 그 전까지 몸 상태를 최고도로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 레벨을 최고도로 올리기 위해서 식단, 근육량, 그쵸? 그 다음에 연습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설적인 선수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팀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그룹, 좋은 문화, 좋은 팀 이제 이런 이 분위기가 또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통제를 갖춘 사람은 대가의 원칙을 이해하고 지금 실천한 뒤 나중에 즐깁니다. 그러니까 대가의 원칙이라면 대가를 치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모든 가치 있는 것은 오르막이다, 오르막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오르막길을 오르려면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신 지금 지불하고 나중에 또 그거에 따른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연습이 필요한 거죠. 다섯 번째는요. 자기 훈련은 자신의 강점과 열정의 영역에서 가장 쉽게 길러집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 이걸 강점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이제 이 강점과 열정이 만나는 곳이 대체로 옳은 길을 여러분의 적합한 길을 가르칩니다. 거기에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결합이 돼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잘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잘하지 못하는 일을 그만둘 때, 열정이 가득한 일을 하기 위해 열정이 없는 일을 그만둘 때, 차이를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그렇지 못한 일을 그만둘 때, 성과 내는 일, 꿈을 쫓기 위한 꿈이 아닌 일을 그만둘 때. 그러니까 버리는 것들이 중요하죠. 강점과 열정이 아닌 것들을 버리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죠. 어떻게 특정 분야에서 자기 통제를 위해 자신의 투쟁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섯 번째는요, 자기 통제와 존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옳고 중요한 일을 하도록 스스로 단련하는 것은 자긍심, 자존감, 개인적 만족으로 가는 확실한 일이다. 자기 훈련을 따르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훈련을 따르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헌신하고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행동의 태도를 조절하고 믿고 나서 보고 운동을 일으키고 내 책임이 무엇인가를 묻고 문제가 발생해도 계속하고 꾸준하고 리더가 될 수 있죠. 근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요, 기분이 좋아지면 옳은 일을 하죠. 편의에 따라 움직이죠. 인기에 따라 결정 내리죠. 태도가 행동을 조절하죠. 봐야만 믿죠.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죠. 내 권리는 무엇인가 묻죠. 문제가 발생하면 그만두죠. 변덕스럽죠. 따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따르는 자가 나쁜 거 아닙니다. 자기만의 어떤 부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따르는 자로서 리더를 세워주고 또 리더와 함께 일들을 하는 어떤 그런 부름을 받고 또 그런 데 탁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또 섬겨야 될 사람이 있고 리더로서 세움받았다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과 팀원들을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르는 사람, 이 리더십은 포지션을 넘어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도 보스에게, 리더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예 리더를 인파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십은 영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위를 넘어서 그 사람은 리더십을 보스에게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보스 또는 리더에게, 기존의 리더에게. 그래서 점차 그 따르는 뭐 이렇게 참모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사람을 더 신뢰하고 그 사람의 얘기라면은 정말 네 얘기라면 내가 따르겠다 하는 그 리더십을 보스가 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비가 제갈공명의 그 이야기들을 취하는 것 같죠. 자기 통제는 일관성을 가능하게 하고 일관성은 성과가 복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매번 이걸 반복하게 되면 결국엔 어떤 날에는 뭐, 뭐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은 매일 써놓은 블로그의 글이 나중에는 책으로 만들어지고 그 책이 출간이 되고 또 출간에 따라서 뭔가 강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관성 향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리더십의 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한 영역도 좋고 두 영역도 좋지만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에 영향을 미칠지. 일관성.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날 문화에서 사람들은 일관성보다는 카리스마, 천재, 흥분, 창의력, 혁신에 더 사로잡히죠. 근데 왜 이런 세계관을 가진 시대에 일관성이 모델이 되기 어려울까요? 금방 증명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즉각적 보상이 따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따르지 않아서. 또 한편으로 이런 세계관 시대에 어떤 교회는 어떤 이미지로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사역이나 선교나 이런 거는 어떤 이미지로 있습니까? 뒤처지는 혹시 이미지는 아니고 아닌가? 또 좀 성공,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을 끌고 있는가?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데에도 소명이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또 이렇게 실패하거나 막 나약해질 때만 또 복음 앞에 나오도록 초청을 하고 있지는 않나. 일관성이 당신의 명성을 확립한다. 일관성이 탁월함의 전제 조건이다. 일관성이 타인에게 안전을 제공한다. 일관성을 통해 비전과 가치를 강화한다. 일관성은 성과가 복리로 늘어나게 된다.
어디에서 더 큰 일관성이 당신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합니까? 어떻게 조는 일관성으로 성과를 복리로 일어나게 하는 모델이 되게 하였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씩만 하는 것을 매일 합니다. 리더는 남들을 돕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를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이제 마스크, 산소 마스크 설명할 때 자기가 먼저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씌워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먼저 스스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돕기 전에는 남들을 제대로 돕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기 통제는 결국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네, 적용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기 훈련자를 개발하는 겁니다. 당신이 자기 훈련이 잘 안 되는 분야가 어느 쪽이고 잘 되는 분야는 어느 쪽입니까? 그것을 바꾸거나 포기하면 더 나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어떤 습관이나 그 습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영역이든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영역을 선택하고 단계를 따르세요. 유혹을 피하라. 저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현재 지불하고 나중에 즐기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네, 끊임없이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피하고 현재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의 강점 안의 영역에 통제성을 기르는 거예요. 강점과 열정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 무엇을 잘하시고 재능이 무엇이고 무엇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리더십에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답해 보시고 적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해서 페이북 그룹이든 아니면 카톡 그룹에 올려주세요. 네, 이런 게 숙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